오후 4시의 햇살은 늘 잔인하리만치 길게 늘어집니다. 베란다 창틀을 넘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비스듬한 온기가 이상하게도 제 살갗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닿더군요. 식탁 구석에는 낡은 주전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한때는 온 집안을 구수한 보리차 냄새로 채우며 하루에도 몇 번씩 힘차게 김을 뿜어내던 녀석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 남편의 구두 소리가 현관에 울릴 때면 이 주전자는 늘 가장 뜨겁게 끓고 있었지요. 엄마, 배고파! 외치며 가방을 던지던 아이들의 활기. 여보, 고생했어. 라며 어깨를 감싸던 남편의 거친 손길. 그 시절의 집은 펄펄 끓는 주전자처럼 매 순간이 뜨거웠고, 저는 그 열기를 지켜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전자는 차디차게 식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둥지를 떠나고 이제 좀 돈 걱정 없이 살만해지자 남편마저 먼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침묵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누를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먼지 쌓인 주전자를 닫고 또 닫습니다. 딸칵, 딸칵. 이제는 켤 필요도 없는 가스레인지 불꽃을 의미 없이 켜보았다가 이내 꺼버립니다. 파란 불꽃이 사라진 자리, 정막이 다시 밀려옵니다. 누군가를 위해 끓지 않는 주전자는 그저 무거운 쇠붙이에 불과하더군요. 마른 침 삼키는 소리조차 천장에 부딪혀 웅웅대는 공간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내 쓸모가 이미 끝났다는 냉혹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두어버린 움직이지 않는 섬. 그게 지금의 저였습니다. 그러던 어제 싱크대 가장 깊은 구석에서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살아생전 절대 손도 못 대게 했던 낡은 초록색 맥소의 커피 깡통이었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밀어두었던 그 뚜껑을 무심히 열었을 때 제 손끝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지폐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세어보니 모두 36만 원. 그리고 지폐 사이로 남편이 남긴 편지였습니다. 고생만 시키고 제대로 된 나들이 옷 하나 못 해줘서 미안하오. 용돈을 조금씩 모아 50만 원이 되면 백화점에 같이 가서 옷을 사주려 했는데 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기오. 고맙고 미안하오. 사랑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초록색 깡통 위로 남편의 거친 글씨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50만 원을 채워 백화점에 가자던 그 소박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병마와 싸우면서도 남몰래 1,000원, 10,000원을 모았을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비록 목표했던 금액은 다 채우지 못했고 남편은 곁에 없지만 이 낡은 깡통에 담긴 36만 원은 남편이 제게 남겨둔 가장 뜨거운 온기였습니다. 주전자는 스스로 불을 지필 수 없고 깡통은 그저 차가운 철제통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겼던 마음만큼은 여전히 선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제 삶의 온기 역시 사라진 게 아니라 이 깡통 속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밤은 아주 오랜만에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보려 합니다. 코끝을 스치는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어쩌면 이 텅 빈 방과 제 시린 마음을 다시 따스하게 채워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은 평생을 일과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오신 65세 박정순님의 가슴 시리도록 따스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읽는 내내 오후 4시에 길게 늘어진 햇살이 제 거실 위에도 고스란히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에서 얼마나 외롭고 시린 계절을 홀로 버텨내셨을까. 감히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먼지 쌓인 주전자를 닦아내던 그 먹먹한 손길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고독의 무게를 이곳에 용기 내어 털어놓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수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보리차 한 잔 같은 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수님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즉 스스로 인생의 무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마음의 근력이 잠시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주전자가 식었다고 해서 정수님이라는 존재의 불꽃까지 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소 엉뚱하지만 기발한 방식으로 이 멈춘 시간을 깨워보려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 낡은 맥수의 커피 깡통을 거실 가장 중심에 두고 매일 아침 정수님 자신을 위한 칭찬 입장료를 넣어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아침을 맞이했구나. 스스로를 위해 보리차를 끓였구나 하며 1,000원씩 깡통에 넣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온기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제는 정수님이 스스로에게 따스한 매일을 선물하는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수님은 남편과 아이들이라는 손님을 위해서만 물을 끓여왔기에 나 자신이라는 손님을 대접하는 법을 잠시 잊고 지내셨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끓지 않는 주전자는 그저 차가운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서글픈 오해일 뿐입니다. 나를 위해 끓이는 물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가치 있는 법입니다. 36만 원의 지폐는 남편이 정수님에게 보낸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는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섬으로 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이 넓은 집을 정수님만의 아늑한 서재이자 놀이터로 재정의하고 가장 귀한 손님인 박정순을 위해 매일 뜨거운 온기를 지펴 올려야 마땅합니다. 파란 불꽃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왔던 정막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한 하얀 도화지일 뿐입니다. 정수님이 다시 채워 넣을 주전자의 물은 단순히 목을 죽이는 식수가 아니라 얼어붙었던 삶의 대지를 녹이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울 때 그 냄새를 따라 정수님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봄날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쓸모의 유통기한이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나를 돌보는 시간의 유통기한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어둠을 뚫고 힘차게 피어오를 그 푸른 불꽃과 주전자의 하얀 김을 바라보며 정수님의 마음에 다시금 찬란한 빛이 들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